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집 담고 5년 차가 되니까 신기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접 설계한 집에 살고 있는 김현진입니다. 그러면은 아내분은 건축이 전공이세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건축 전공도 아닌 대한민국의 평범한 중년. 김 여사가 이 집 직접 설계해서 지어보겠다고 뭔가 용기를 낸 비결이 뭐였게요? 굉장히 외롭고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 건축탐구집 아, 예. 너무 사랑하는 우리 프로그램. 프로그램이거든요. 아, 집이라는 게 정답이 없구나. 어떤 집에 대한 정답이 아닌 나 스스로의 답을 찾게 해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신 프로그램이어서 되게 용기를 많이 얻었거든요. 이 동네 기억하죠? 젊은 부부가 어찌나 미소가 해맑던지요. 아우 이뻐라. 향기가 좋은 향이 난다. 곰팡이 향. 이제 뜯고 나니까 조금씩 이제 심란해졌었던 것 같아요. 네, 무식해서 용감했습니다. 서울에서 2억 원대 오래된 집을 사서 내 집을 고쳐보겠다는 호기로운 꿈. 남들은 절대 불가능하다 했을 때 저질러 놓고 보니 왜 그렇게 사람들이 뜯어말렸는지 천번 만번 이해하게 됐을 때 이분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준 게 또 건축 탐구였다는 거 아닙니까? 건축 탐구 집에서 이제 자기 집을 직접 리모델링한 고친 건축가 분이 나왔던 편을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요? 네, 그분한테 어떤 제가 집이지? 바로 연락을 드려본 거죠. 아, 잘하셨다. 그래도 우리 건축 탐구집이 도움이 된 거네요? 네, 도움이 네. 아주 크게 됐고 대구의 나무 덧문집. 이 집도 기억나다 마다요. 건축 탐구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던 그 집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잘 뵙겠습니다. 이런 저희가 소장님하고 이 건축탐구 집을 진심으로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무슨 사연이라도 있으세요? 네, 저희가 사실 제가 건축탐구 집 덕분에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저는 건축탐구 집 때문에 한 달 만에 집을 판 남편 최성열입니다. 뒤늦게 건축탐구 집 때문에 집을 팔게 된 걸 알게 돼서 아직도 그 충격이 생생한 아내 김윤희입니다. 건축 탐구 한 달 만에 아파트 팔고 집 지었다는 이분들. 얼마 후에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 들었다죠. 2021년 한국건축문화대상 그 신진건축사 부분 대상이랑 그리고 대구시 건축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거의 한 5분 동안 괴성을 지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왜 상을 탔을까? 그날 밤 건축 탐구를 보지 않았던들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 건축상, 그것도 대상이 웬 말이랍니까? 그러고 보니 500채 가까운 집을 탐구하면서 나이 80 중반의 인생 공부 저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세 평 집이 우리에게 말해준 거는 집은 크기가 아니라 사람을 품는 온기라는 거. 3,000평 땅에 고작 0.8평 방 하나로 족한 노학자의 집은 어떻고요? 나 좋으라고 짓는 게 집인 줄 알았더니 남 좋으라고 짓는 게 집이더라고요. 집 그거 참 정답은 없대요. 그 많은 집 이야기 속에서 나만의 답을 찾으면 그게 정답이죠. 그리고 이왕 짓는 거 망하지 않고 잘 짓는 해답을 주면은 좋겠다는 게 우리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건축 탐구 집이 집 짓기를 주저하는 분들께 좋은 용기에 알약이 되고 있다고 해서 아주 제 마음이 기쁩니다. 집 짓기의 시작, 바로 좋은 땅 찾기죠. 예, 굉장히 사실 땅 찾기가 어렵고 그 단계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은 집 짓기에 불가능한 땅은 없다입니다.
그래, 집 지으려면 땅부터 찾아야지요. 여기는 어디더라? 아, 봉화. 정원이 눈 돌아가게 이쁜 집 맞죠? 그리고 시골집. 나처럼 지으면 100% 망한다. 목청 높여 외쳤던 집. 맞아요. 산골에 땅 사서 집 짓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죠? 정말 이렇게 딱 집 지으려고 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진짜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시골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몰랐어요. 산골 가서 살면은 영화 리틀 포레스트처럼 살 줄 알았는데 실제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 땅 찾는 일은 웃음기 싹 가시는 현실이거든요. 1년 안에 다 끝내셨으면 굉장히 또 계획과 실행이 정말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하셨던 것 같은데 웃으시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땅 사고 여기 마을 분들한테 혼도 많이 났어요. 길보다 낮은 땅을 샀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산골에서는 전기부터 물까지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였죠. 물이 나오는지도 확인 안 해보고 샀거든요. 그걸 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너 그거 물 안 나오면 그냥 버려야 돼 그 땅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는 물이 그냥 마을에서 주는 줄 알았어요. 자고로 물도 전기도 틀고 키면 나오는 줄 알았던 도시 남녀에게 물이 나오는 땅이어야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은 놀랄 노자였죠. 지하수? 지하수면 좋은 거 왜 약수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수 좋지 했거든요. 근데 뭐 물이 금세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물방울 막 이렇게 쏟아오를 때 그때는 되게 안심되고 기분 좋았어요. 산골에 땅 사서 집 지을 때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물 없이 전기 없이 살 수 있겠는가? 아니면 돈 들어가고는 하셔야죠. 이번 땅은 뭐가 문제였던 땅이었더라? 영월이면은 가만히 있자. 아, 집 때문에 떨어져 살던 그 건축주 부부죠? 묘 있는 땅이 명당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소장님 서 계신 자리가 네, 묘가 있던 자리입니다. 아이고 무셔라, 집자리가 묘자리였던 거였죠.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땅은 원래 맹지였었고요. 건축이 불가능한 땅을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열심히 열과 성과 돈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맹지라면은 도로가 없어서 건축 허가가 안 나오는 땅? 바로 묘까지 있었던 이 명당터가 맹지였던 거 아닙니까? 보이시죠? 무리를 걷지 않는 한 갈 방법이 없는 거. 군청이나 그 해당 지자체에 전화를 해서 열심히 물어봤어요. 제가 여기에 땅을 사려고 하는데 다리를 놔야 하는데 다리를 놓을 수 있는지, 다리를 놓으면 건축 허가가 나오는 땅이 맞는지. 이때만 해도 집 짓기 위해 다리까지 놓는 집. 건축 탐구 사상 처음이었죠 아마. 나라에서 놔주는 게 다리인 줄 알았는데 집 지으려면은 그 나란 일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다리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략 한 3배 정도가 더 들었고. 땅 살 때 맹지 확인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 이제 아시겠죠? 오, 한여름의 크리스마스인가요? 오, 북 지는데 눈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집도 땅이 문제였던 거죠? 이 땅에 그 절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검사를 해야 된대요. 문화재 발굴? 문화재 발굴. 네. 원래가 절터여서 유물이라도 나오면 집 짓기는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 돈이 더 들더라도 집은 꼭 짓고 싶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를 얼마나 기도할게요. 정말 파란만장한 스토리네요. 2년을 찾았는데 설마 또 하나의 과정이 있을지는 모르셨을 텐데.
그렇게 힘들게 지은 집에서 부부는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죠. 여기 있어요. 내려와서 봐보세요. 네. 이게 온 땅 뚫고 나온 밀싹이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뭉클했게요. 저 밀싹이 두 사람을 꼭 닮아서요. 저희가 이제 자급자족 제빵사가 꿈이거든요. 저 요거 이제 수확해서 빵 만들려고. 아, 이 깊은 산골에서. 네. 아, 그럼 여기서 밀을 길러가지고 밀가루 만들어서 빵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 네. 절터에 지은 헐벗은 삼나무 집에서 자급자족 제빵사의 꿈 이루셨을까요? 아이고야, 현지 씨 오랜만입니다. 여기가 그 밀밭자리 아닌가요? 근데 밀은 어디 갔어요? 밀은 심었어? 아, 밀 심었는데 싹도 나오고 다 났는데 빵 만들 정도는 아니라서. 호미를 심기는 심었답니다. 자급자족 제빵사의 꿈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열심히 심고 밭도 갈았는데 소득은요. 역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더랍니다. 엄마야, 이게 잡초밭이 아니라 밀밭이라는 거죠? 난 강아지 풀인 줄 알았어요. 빵 못한다. 내년에 다시 도전해봐야지. 올 다음에. 그리고 자급자족 제빵사를 위한 두 번째 도전. 참나무 장작대에서 빵 굽는 화덕을 만들었답니다. 삼나무 빵집 옆자리예요. 그땐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화덕에 불 붙이는 일이 경훈 씨 아침 첫 일과. 근데 진짜 이 화덕을 직접 만들었어요? 난 대체 믿을 수가 없네. 화덕 주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희 한 3개월 걸렸어요. 어머나, 자그마치 3개월째나요? 아니 3개월이면 집 한 채 뚝딱 지을 수도 있는 시간인데? 불굴의 한국인은 이 두 분을 두고 하는 말인가요? 대단들 하십니다. 하나하나 부부가 직접 쌓으렸구나. 이 집에서 꼭 보고 싶었던 그 풍경. 이 집에서 꼭 맡고 싶었던 그 냄새. 직접 만든 화덕 앞에 서면은 꿈은 현실이 된답니다.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참나무 화덕빵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요. 아우, 정말 맛있겠다. 해피해피 브레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일본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들의 마음을 흔든 건 시골 마을 작은 집에서 빵집을 연 젊은 부부 이야기였죠. 도시 생활에 상처받고 찌들었던 부부를 눈 내리는 산골로 불러들인 영화 한 편. 그리고 그 영화 속 풍경을 꼭 닮은 산골집에는 이젠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마을뿐인 꿈이었다면 지금도 도시 속에서 말라갔을 오늘. 산골에 집 짓는 용기를 내고 보니 이런 날이 오는군요. 여기 춘천에 시골에 집 짓는 거 후회 안 해? 여기 안 하지. 너무 좋아. 나는 평생 살 거야, 여기서. 나도. 이러려고 그 고생해서 땅 찾은 거죠. 아우, 보람찹니다, 보람차. 시청자분들이 건축 탐구 집을 보면서 집 지을 용기를 얻기도 하지만 가끔은 잃기도 하시죠. 그 이유는 집을 직영으로 짓는 것도 모자라서 직접 하시겠다고 뛰어드는 그 능력자들 때문인데요. 사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해서도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유혹적인 일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드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 용감한 분들의 집, 과연 지어졌을까요? 내 손으로 집 짓기 아무나 못하죠.
그나저나 이 으스스한 분위기 뭔지와 속이래요? 아, UFO 집. 그때 난 정말 UFO가 불시착한 줄 알았다니까요. 말 안 해줬으면 집이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때요? 반갑습니다. 네, 먼 길 오셨네요. 저는 어떤 분들이 나올지 너무 궁금했어요. 전 설마 ET가 나올까? 배가. 남자들이 그런 로망이 있어요. 나이 도시에서 쪄들면서 직장 생활하고 하면 산속 깊은 꼴짜기에 들어가가지고 헐벗고 자기가 지을 집을 자기가 지어서 살고 싶은, 다 벗고 살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집을 지어보신 경험 있으세요? 아니, 저 집은 지금 제가 저 혼자 지어본 건 처음이죠. 처음 집 짓는 사람 맞아요? 철골조도 직접 세워, 용접도 직접 해, 철근 배근에 봄칠까지 혼자 다 했잖아요. 눈으로 보고도 못 믿을 장면들이었죠. 그렇게 혼자 짓는데 5년이나 걸렸으니 말 다 했죠 뭐. 재현 해볼래, 재현? 재현? 그 각 파이프가 저기 있잖아요. 엄청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카고 크레인 보면 자재 올릴 때 쓰는 바가 있거든요. 그걸로 저쪽 끝에서 묶고 이쪽 끝에서 묶어가지고 자, 간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투잡이죠, 투잡. 딴지 보고 투잡이지. 낮에는 사무실에서 정상 근무하고 저녁에는 와서 이제 노가다 하고 주경 야축이네. 그러니까 주경 야축이 되는 거네. 주경 야축. 맞아. 낮에는 돈 벌고 밤에는 집 짓고 그게 말이 쉽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다 UFO를 닮은 원형 집은 미대 오빠 기환 씨의 야심작. 가우디가 그랬다면서요? 직선은 인간의 선이고 곡선은 신의 선이라고요. 신의 영역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었던 저력이 바로 혼자 집짓기였죠. 어떤 시공업자가 원형을 달가워하겠어요? 근데 모양은 진짜 특이하다. 제가 미술 전공하거나 한 사람은 절대 만나서 시가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데 내가 뭐 얘기를 안 했겠어요? 얘기를 하면은 이제 눈부터 이제 눈동자가 달라져. 눈동자의 방향이 달라지고 얼굴 색깔이 변하면서 얼굴 표정이 확 이제 바뀌시는 거죠. 사람은 인간은 다 적응하게 돼 있거든. 근데 짓는 중에는 기환 씨도 이 원형에 적응하느라 애먹었대요. 특히 네모난 타일이 천지인 원형 화장실은 그중 발군이었죠. 제가 본 그 화장실 중에 제일 특이한 것 같아요. 정말.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진짜 힘들었겠다. 이게 원래 타일은 큰 걸로 하잖아요. 큰 걸로 하려고 했는데 그냥 사서 하려고 했는데 무료로 주는 거예요. 나 가져가라는 거야. 무료로. 그냥 엄청난 양을 갖고 왔죠. 야, 그래서 제가 이걸로 이 집을 다시 씌우자. 원형의 바닥을 네모난 타일로 채울 생각을 하면 아이고 이 나라다 한숨 나오지. 그래도 어째요. 미대 오빠 자존심이 있지. 해야지요 뭐. 근데 이게 아무리 깔아도 바닥에 안 줄어드는 게 미스터리? 아이고 빵 터지면 안 되는데 저 복대에 빵 터졌잖아요. 이게 뭐가 이상한데 왜냐면 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이게 붙여나가는 게. 전 진짜 반나절이면 될 줄 알았거든요. 저 반나절이면. 근데 3일을 했나 4일을 했나. 그렇게 힘들게 UFO 집을 완성 중인 부부가 직접 공사를 꿈꾸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전할 말이 있답니다. 정확한 그 공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충 내가 좋아하는 부위 공법만 써버리면은 안 된다는. 마누라 입장에서는 집을 짓지 말고 예쁘게 지어놓은 집을 사서 들어가라. 이래도 직접 공사하실래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나 큰 맘 먹어야 한다는 거. 그래도 긴가민가 한다면 한 집 더 보여드리죠. 여기는 전라남도 순천입니다. 출입금지 팻말이 딱 대문도 없어요. 얼마나 공사를 오래 했으면 기억나요.
안녕하세요. 집 산 지 5년 집 고친 지 4년째 된 이염지 김종국입니다. 집 고친 지 왜 4년이나 됐어요? 그게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폐가로 방치돼 동네 흉물로 유명했던 집이었죠. 대지만 250평, 본체 별채까지 딸린 그 큰 집을 직접 고치겠다고 나섰으니 우여곡절이 없으면 이상한 거지요. 제가 출근했다가 와서 4시 반, 5시에 와서 여기서부터 저녁 9시까지 막 한다고 하면 하루에 4시간씩 정도가 제가 확보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샌딩 하나 하고 나면 한 달, 오일 칠하고 나면 한 달, 저 기밀한다고 코킹 작업하고 나면 또 한 달,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시간이. 여기도 주경야주급. 우리 식구가 살 집이라고 생각하니 끝까지 물고 늘어졌답니다. 단열에 방수까지 꼼꼼하기가 두말하면 입 아프죠. 어우, 저 부쓰는 거 봐요. 와 이거 그 작은 붓으로 바르려면 진짜 오래 걸리겠다. 이 구조상 뿌리는 건 안 돼요. 그러구나. 대부분의 공간이 현재 진행형이었죠. 덕분에 건축탐구 집에서 잘 안 보여주는 덜 지은 집을 구경했다는 거 아닙니까? 찾아내셨습니까? 2% 부족한 무엇? 뭔가 좀 허전하죠? 아, 이게 한옥 특성을 잘 살려서 앞뒤로 좌우로 다 개방돼 있네요. 네. 실은 그게 아니고 네. 저희 집이 아직 다 지어진 게 아니어서 네. 문이 아직 안 달렸습니다. 4년을 고쳤는데도 아직 미완성. 대체 이 집 언제 완성될까요? 들어가서 할 수는 있을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작년에 간 집이니까 설마 이젠 완성됐겠죠. 올해로 집 고친 지 5년 잔이에요. 엄마야, 근데 왜 아직도 출입금지 팻말이 있는 거예요? 혹시 완공 못했어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직 공사 중은 아니죠? 잘 지내셨어요? 네. 네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방송 나가고 좀 이렇게 집에 큰 변화가 있나요? 네, 엄청 큰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저희가 이사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입주하셨어요? 네네. 네. 우와, 축하드립니다. 입주했습니다. 완전히 다 끝났시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 한두 개 빼고는 다 끝났습니다. 이사를 하신 거구나. 우리가 집 구경을 해봤어도 집들이는 처음이라. 그런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별반 달라진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대체 뭐가 달라진 거래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아, 좀 눈썰미가 없으시네. 그러게. 일단은 어마어마하게 짐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새로 생긴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 집 밖이 아니라 집 안이 달라졌다. 짐이 들어오긴 왔네요. 근데 짐 빼고는 지난번이랑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지난번엔 문도 없이 횡한 데다가 짐까지 없어서 영락없이 모델 하우스 같았거든요. 아, 이번엔 문이 생겼구나. 혹시 이 한옥 전통 창호문도 정국 씨가 다신 거예요? 이거 할 때는 발가락 2개 가지고 있습니다. 발가락 2개. 네, 그 정도로 좀 수월하게 이런 일 아기자기하게 집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취미 삼아서 이렇게 하는 정도입니다, 지금은. 근데 촬영 온다고 청소를 과하게 하신 모양이네. 문에 달린 유리가 이렇게 투명할 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또. 워낙 깨끗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워낙 퉁게 들어가기도 워낙 퉁게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유리가 없어요? 이러니 발가락 2개로 달았던 소리가 나오지.
아니 근데 저는 우리 급할 때 이렇게 쏙 넘어가도 이렇게 오는 게 저는 괜찮은데 소통도 잘 되고 집사람은 아마 여기 이렇게 유리를 끼워 여기 제가 거울을 좀 끼워서 좀 분위기를 좀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또 한번 문이 문턱도 아니고 왜 넘어다니시나 몰라? 그렇지. 문은 엄지씨처럼 여닫고 다녀야죠. 아무요. 뚫린 문 말고는 더 바뀐 거 없어요? 저희 집에 오셨던 박현근 소장님께서 저희한테 되게 좋은 조언을 해주신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그걸 또 직접 실행에 옮겨서 그 부분이 또 변화가 됐습니다. 워낙 조언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약간 이를 좀 꽉 깨물고 얘기를 하시네요. 아니 소장님께서 워낙 조언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박현근의 그것이 알고 싶다. 저는 안전이 걱정돼요. 그래서 만약 아이들이 입주해가지고 집들이 해가지고 친구들끼리 놀러 와가지고 장난치다가 탁 하면 떨어지. 목재 살을 좀 대서 요런 위에는 그대로 이렇게 개방을 한다거나 해서 통풍은 잘 되게 하고 또 안전은 지키고 좀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살을 넣는 건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쪽에서 오케이 하면 제가 시공을 내가 보기에도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7살 아이가 있으니 더욱.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와우, 근사한데요. 현근 소장님 충고대로 바람은 통하고 추락 위험을 막아주는 전통 창살이 생겼네요. 저 놀랐던 거는 이 테두리를 할 때 그냥 살에 테두리를 이렇게 딱 고정한 게 아니라 이 테두리 크기를 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끼워지게 해가지고 저 같으면 그냥 놓고 이게 받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고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덜렁덜렁 하겠다 진짜. 덜덜대긴 해도 뭐 하나 시켜놓으면 허투루 하는 법이 절대 없는 종국 씨. 직접 홈을 파서 끼워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역시 사람은 기술이 있어야 돼요. 진짜 직접 했네 뭐. 이거야 또 우리 집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네요. 한낮이나 해질녘 빛이 들어오는 시간에는 더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진대요. 얼마나 좋아 그래? 이거 말고 또 바뀐 게 있나요? 네, 그때 또 소장님이 조언해 주셨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에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막 이렇게 말했던 게 있는데 그래서 남편이 또 그거를 또 실현해냈습니다. 주경이 아축의 공사 과정에서 남편이 숨 한 번씩 돌리던 자리. 폐가가 그럴듯한 한옥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한눈에 지켜볼 수 있는 명당이었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여기 이게 천장이 너무 낮다 보니까 시야를 조금 가리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데크가 조금만 한 2m만 더 나가면 훨씬 더 좋은 데서 오, 그거 진짜 너무 좋은 아이디어. 그렇죠. 훨씬 더 좋은 뷰를 보면서 또 하라고요. 종국 씨 다크서클이 눈에 밟히네요, 밟혀. 그래도 어쩌겠어요.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쓸어야지 뭐. 어디 보자, 진짜 벽돌 데크를 깔았네요. 지금 남편분 마이스 앞에 이렇게 데크처럼 벽돌이 깔렸네요. 저번에 소장님 오셨을 때 야외에서는 이쪽을 또 조언을 해주셔가지고요. 근데 공사하고 남은 그 고벽돌로 밑에 이렇게 데크를 만들어봤습니다. 진짜 이 집은 어디 하나 종국 씨 손이 안 간 데가 없으니 절대 이사 못 하시겠어요.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가? 이렇게 정성으로 만든 데크를 꼭 알아주셔야 할 한 분이 계시답니다. 하나, 둘, 셋. 소장님 잘 지내시죠?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고벽돌 가지고 이렇게 한번 데크를 만들어 봤습니다. 중국에서 이 건너온 이 고벽돌로 집사람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저번에 오셨을 때 박형근 소장님이 여기 아이디어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했다. 그리고 그때 약속을 드렸어요. 꼭 인증샷 이렇게 보내드리겠다. 현근 소장님,
제가 대신 인증했습니다. 이렇게 말 잘 듣는 시공업자 또 없습니다. 무서워서 들어와 보지도 못했다는 폐가 5년 전 그 폐허 앞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집이 탄생했으니 두 분 정말 눈물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랜만에 세 가족이 공사 안 하고 엉덩이 붙이고 앉았습니다. 이제 집 모든 공사가 다 끝난 건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근데 그 아주 조금을 다시 하라고 하면 좀 자신 없을 것 같아요. 많이 머뭇거릴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을 보는 분들도 아마 마음속 어딘가에 나도 저런 나만의 집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저희가 그분들에게 조금 용기도 드리고 또 엄마 그만 말. 말 좀 말아. 엄마가 좀 길었지. 또 이제 그분들만의 그 마음속에 갖고 있던 그런 집을 꼭 실현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를 또 권해드리고 싶어요. 5년이면 7살 다운이에게는 인생의 파라린 세월 그만하고 싶을 만하죠. 아무나 못하는 직접 공사의 추억. 이젠 이 집에서 고생 마시고 행복하시기만 바라겠습니다. 일단 직접 공사를 포기하고 집을 짓기로 했다면 그 다음 잘 골라야 될 사람은 건축가와 시공업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람과 관계 맺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일이 얼마나 쉽지 않았으면 집 지으면 10년 늙는다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시공업자에게 발등 찍히지 않는 법 공개합니다. 시공업자에게 발등 안 찍힐 비법이 있다고요? 시공업자한테 발등 찍혀 홀머리 앓던 바로 그 집. 일명 먹튀 시공업자 때문에 울면서 소송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집. 당장 만나러 가봅니다. 자, 계실까? 계세요, 계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아니, 왜 거기서 나오세요? 여기가 통해져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사연이 이 주차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주차장에서? 안녕하세요. 믿었던 시공업자한테 제대로 발등 찍힌 아내 김희선입니다. 건축으로 하면 10년을 늙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한 1년 정도 늙은 것 같고 와이프는 한 10년 늙은 것 같아요. 집 짓는데 10년 늙는다더니 집 줘본 이유를 알겠더랍니다. 이 주차장이 그 시작점. 업자가 주차장만 지어놓고 도망을 쳤는데 심지어 물이 새더랍니다. 와보면 이제 바닥에 이제 물이 있어서 이제 그냥 콘크리트니까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먹었다가 이게 뱉어내듯이 이게 다 흔한 말로 날림이었던 거죠. 소송을 제기를 했고 소송한다고도 이제 그분한테 이제 통보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판결이 나서 이기기도 했어요. 손해배상이 나왔는데 이제 그 돈은 아직도 안 주고 있죠.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니. 그런데 주차장에 이어 이 정원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대요. 정원까지 설계를 하다가 건축가의 문제를 알게 됐거든요. 선생님 혹시 깡통 설계라고 아시나요? 깡통 설계요? 네. 처음 들었는데. 네. 저희 동네에 깔끔하게 좀 잘 지어진 집이 있어가지고 저 정도면 괜찮다 했는데 이제 설계를 한다고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서 그냥 정말 고민 없이 그냥 거기 가서 계약을 했었거든요. 네, 설계비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 네. 인허가나 감리가 다 포함된 저희는 다 포함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를 계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몰랐던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그렇게 딱 그냥 도면만 나오는 거를 사람들이 깡통 설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소 몇 군데 정도는 이렇게 시공사든 건축사무소든 좀 비교를 해봐야 될까요? 다 다르신데요. 보통 3개 이상 하시죠. 감을 잡고 또 그분들이 해놓은 집을 보시거나 혹은 그 건축주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는 거죠.
선생님 집 지으실 때는 어떠셨어요? 이러한 건 괜찮았나요? 할 때 이거 이 시공사는 정말 실력은 다 좋은데 약간 뒤에 좀 끝맺음이 안 좋다 뭐 이런 걸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하셔서 최종적으로 이 회사랑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구나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새 같은 집으로 들어와 이 복도만 지나면 거실 공간이 나오는데요. 정원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는 거실도 좋지만 희선 씨는 여기 뒤편 공간을 더 좋아한대요. 바로 부엌입니다. 나무문 하나를 두고 부엌을 완벽하게 숨겨놓으셨군요. 그런데 캠핑장도 아니고 웬 휴대용 가스버너를 가져다 놓으셨대? 특이한 거는 인덕션이 여기 있는데 휴대용 가스버너가 또 있어요. 저게 또 저희의 또 발등치킨 사연이 있는데요. 공장 끓이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거의 인덕션을 한 1년 정도 사용을 못했어요. 골조가 다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 멈춰 있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왜 시작을 안 하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인테리어는 알아서 이제 업체를 선정해서 해라. 진행하다 멈추기를 여러 번. 돈을 줘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게 시공업자 핑계였대요. 그래서 6개월이면 끝난다는 공사가 1년을 넘겼죠. 그분이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돈이 없어서 못한다. 잔금을 좀 먼저 주시면 마무리를 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 돈을 주고 나면은 이제 다시 현장에 돌아갔으니까 바로 오실 줄 알고 이제 잔금을 다 드렸죠. 네, 마지막 잔금을. 그런데 안 오셨죠. 시공업자 먹튀에 소송까지. 집 짓다 10년 늙었다는 부부. 그간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저희는 뭐 여전히 정원을 가꾸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일 있으시다고 그러던데. 네,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저희 건물이 상을 받았어요. 네, 경기도지사분이 주신 건축상을 받았습니다. 어머 정말이네. 아유 축하드려요. 상 탈 줄 알고 지출을 하신 거예요? 조금은 탈 줄 알고. 내심 기대는 했죠. 사실 이 집 소장님도 칭찬이 늘어졌잖아요. 꼭 뭔가 지키고 있는 것처럼 내부는 하나도 안 보이는 요새 같은 집. 되게 독특한 집인데요. 내부가 하나도 안 보이고 무슨 성같이 생겼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비로소 반전 공간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반전 매력을 가진 집이었죠. 희선 씨가 흙 만지고 살고 싶어 정말 힘들게 지켜냈던 정원도 있고요. 여기를 누가 전원주택 단지라고 보겠어요? 집안이 온통 초록 세상인데 말이에요. 다시 봐도 이 집 참 잘 지었네. 상 탈만해요. 건축 탐구 집이 딱 먼저 알아봤잖아요. 방송 나간 뒤로 또 좀 집에 상 받은 거 말고 좀 바뀐 게 있나요? 네, 정원도 조금 바뀌고 조금씩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좀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그래 볼까요? 네, 들어가시죠. 딱 1년이 지났는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희선 씨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힐링하는 그 공간, 자연주의 정원입니다. 어찌 조금 단출해진 것 같기도 하고 더 다채로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전히 흙은 만지고 살고 계시는군요. 저는 이제 그라스 같은 류를 좋아해서 그라스를 많이 심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너무 잡초밭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정원을 다시 갖고 나가고 있어요. 잡초밭이라뇨. 내 눈엔 이쁘기만 했구만. 그렇죠, 소장님? 이 밀도며 이 식물의 종류며 어디 호텔 정원 같은데요?
호텔 정원이라는 찬사를 아무나 듣나요? 거기다 이 정원은 희선 씨에게 특별한 의미였잖아요. 일단 흙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제가 살아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마당 공사 끝나고 딱 식물을 심는데 그래 저도 모르게 그래 내가 좋아하던 게 이거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원바라기 희선 씨 정말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정원에서 이제 치유받고 계신 거죠? 네, 그렇죠. 네. 남편이다 생각하고 잡초를 막 무지하게 뽑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정원 가꾸기에 진심인 희선 씨도 잡초남 종윤 씨도 이 더위에 지지도 않나 봐요. 종윤 씨는 요즘 물 주는 재미에 푹 빠졌대요. 정원에 한 번 빠지면은 답도 없다던데. 예전에는 남편분이 네. 정원 일 다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많이 도와주시나요?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물이나 뭐 이런 잡초 뽑기 이런 거는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전하고 다르게 이제 돌들을 깔았는데 거의 한 3,500kg을 저 혼자 날랐거든요. 이 정도는 좀 도와주시지 왜 안 도와주시죠? 디스크가 있습니다. 아내분은 지금 정원을 많이 정리하고 바꾸시는 것 같은데 네. 남편분은 혹시 뭐 바꾸시는? 저도 또 제가 또 바꾼 공간이 있죠. 오, 정원 말고도 바뀐 공간이 있다고요? 어디죠? 여긴다. 와, 데크를 까셨네요. 뭐 보던 사이에 중정에 대구 공간이 생겨났구만요. 여기 원래 못 보던 공간이. 아이랑 요즘 이제 텐트를 치고 야외에서 좀 자는 느낌도 한번 내보고 싶어서 이제 이 공사에 직접 참여해서 이 데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직접 시공. 네. 직접은 아니고 간접 시공. 이 못은 전체 다 제가 박았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반만. 자료 제출해드려요. 부부가 제출한 자료 함께 보시죠. 좀 애매하긴 하지만 직접 시공한 것만큼은 확실하네요. 또 발등 지키느니 직접 발로 뛰었다는 종윤 씨. 들쭉날쭉 못을 박았어도 아무렴은 어때요? 아무튼 해냈다는 게 중요하죠. 시공은 이번에 네. 이렇게 직접 들어가셨어요? 저희가 건축탐구 집에 출연한 계기가 믿었던 이 시공업자에게 발등을 지켰던 집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같이 해야겠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시공업자는 깜깜무소시. 담장도 데크도 미완성이었대요. 아무것도 못하고 발만 동동 얼마나 속 탔게요. 시공하는 분들에게 특히나 발등을 안 찍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치사하지만 돈을 다 주면 안 됩니다. 먼저 드렸어? 아니요, 이번에는 이제 하도 먼저 돈 준다고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돈을 드렸어요. 집 짓고 많이 배우고 발전하셨네요. 그쵸, 이제 알죠. 예. 남한테 이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는 이제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예. 잊지 마세요. 잔금은 모든 공사가 다 끝난 후에 주는 겁니다. 역시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나 봐요.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겠죠. 쓰라린 시간을 이겨내고 나니 하루하루가 감사하게 느껴진답니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오래 살 것 같고요. 저희 편을 보시고 많이 안 당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욕 먹은 만큼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잘 알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안 지을 것 같아요. 네. 아닐 것 같은데. 실패 없이 성공을 이루고 싶은 것은 누구라도 다 똑같은 마음이겠죠. 앞으로도 예비 건축주분들이 모두 실패 없이 전원주택을 짓는 그날까지 건축탐구집이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